고창군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북 전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포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최다 발생 지역은 전남이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해 가장 높았습니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발생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피제 도입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법률 근거 없이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창 지역 농업용 저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덕저수지를 포함한 고창 지역 9개 저수지가 준공한 지 10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창군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건 이번 달만 6마리로 모두 음성으로 판명났는데요. 그렇지만 도내 전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포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기운 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산도 들도 아닌 고창군 해리면의 한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지역 주민이 멧돼지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폐사체는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매몰 조치 취했고 그다음에 공동방재단 투입해가지고 그 현장이랑 그다음 현장 인근 그 도로가 소독 조치.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당일 밤 9시쯤 나온 결과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났습니다. 정읍과 부안 등 도내에서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건 이번 달만 6마리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18일부터 354명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와 강원도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선 겁니다. 훈련이 아마 오늘 끝나니까 내일 운영할 거예요, 이제. 돼지열병 파문으로 전라북도는 거점 소독 시설 운영과 예찰을 강화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부모 교사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17일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수 의원이 상피제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해 질의하자 법률 근거 없이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고교 교원 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며 상피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창 지역 농업용 저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덕저수지를 포함한 고창 지역 9개 저수지가 준공한 지 10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농업용 저수지 3,406곳 중 절반에 가까운 1,500여 곳이 지어진 지 70년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농기계 교통사고 최다 발생 지역은 전남이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해 가장 높았습니다. 해마다 수천여 건씩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발생률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발생한 경운기 사고 현장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이 같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출동은 총 2,100여 건이며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20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체 농기계 관련 사고 중 32%가 수확철인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비롯한 영농철에는 농기계 사용률이 늘어나면서 농기계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이나 일반 운전자분들도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운전 등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최다 발생지는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한 전남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50여 건,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1명에 달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농기계 사고의 경우에는 평소에 항상 하던 일이다 보니까 방심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항상 일상적인 업무더라도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헐렁하거나 긴 옷을 입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농사갑 전후로 반드시 장비 점검 필수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업기계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전체 사고의 대부분이 61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기계 고령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농기계 교통사고는 이렇듯 수많은 피해를 낳습니다. 아니란 생각에서 비롯된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불러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단연 음주사고입니다. 농번기철 고된 농산일에 술을 마시고 경운기나 트랙터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게 가장 많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농기계를 몰고 좁은 논길을 운전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운전자의 신체 일부가 수백 킬로그램의 농기계에 깔려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경운기가 경사로에서 추락돼서 경운기가 요구도 잘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 이 환자 상태가 출혈과 함께 복합골절된 그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사고는 대부분 그릇된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농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술을 마시고도 충분히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타고 도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을 바꿔서 뒤에 오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농기계 자체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깜빡이인 등화장치를 이용해서 차선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형광 스티커를 농기계에 부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 중에는 음주를 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큰 도로변에 운행하실 때는 등화장치를 반드시 켜시고, 그다음에 야광 반사판 같은 경우를 뒤에 출연화 쪽에 부착해서 다니시면 크게 사고를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 깜빡할 새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 조금씩만 더 주의하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선 61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농기계 사고 발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농기계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운송수단이자 교통수단입니다. 대부분 농기계는 고령 농업인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교통사고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운행하는 농업인들 스스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막걸리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보다 느리고 후미등이 없는 농기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야간 운행할 경우는 경광등, 반사지 등 시인성이 확보되는 부분에 반드시 부착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안전 수칙들을 준수해 완연한 수학의 기쁨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원인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단기적으론 고령의 농업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농기계 보급과 함께 장기적으론 농촌 고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리산 아름다운 공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18일까지 남원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남원시가 후원하고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첫날인 17일은 남원 화장품 산업에 대한 산업적 의미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또 2일차에는 숲 해설가가 동행한 가운데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하천 정화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에 화장품 산업이 있는데 이 화장품 산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역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고요. 정읍시 이평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0분쯤 정읍시 이평면 한 주택에서 발생해 건물을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던 중 마당에 쓰러져 있던 80대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수확철 농작업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 개체수가 많아지는 9월에서 11월에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찌찌가무시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찌찌가무시증은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환자 가운데 약 74%가 50대에서 70대 고연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농작물 수확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샤워하기 등을 통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읍시가 오는 25일 체납 차량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정읍시와 정읍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정읍시 전역을 포함해 고속도로 이용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와 가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후 한때 가을비 소식 있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비가 살짝 지나거나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22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외출하기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상의 물결은 최고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요즘 아침과 낮에 날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공기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집안의 실내 환기도 중간중간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뤄둔 빨래를 하기에도 적합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